6억짜리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두부 한 모를 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옥분의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더 드라마틱해질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만복이 회사를 다닌 것은 32년이었습니다. 기름 냄새 밴 작업복을 입고 새벽에 나가 밤에 돌아오는 생활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월의 끝에 손에 쥔 것은 꽤 단단해 보였습니다. 퇴직금 1억 8,200만 원, 대출 한 푼 없는 34평 아파트, 시세 6억 5천만 원, 그리고 부부 합산 월 300만 원의 연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노후 걱정 없겠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옥분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다음 날부터 만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2년을 바쳤으니 이제 좀 살아야지 하는 말을 만복이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살아야지 라는 말이 향한 곳은 처음에는 새 차였습니다. 제네시스 GAT 현금 구매, 퇴직금에서 5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큰 거 산 거 아니에요? 만복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평생 버스 타고 다녔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고생 끝이야. 당신도 편하게 살아. 그 말에 옥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2년 고생한 남편인데 이 정도 보상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차 다음은 골프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 골프를 못 쳐서 한이 맺혔다며 레슨을 끊고 용품을 사고 필드를 나갔습니다. 한 달에 150, 200씩 들어갔습니다. 옥분은 조금씩 불안해졌지만 만복이 너무 즐거워 보여서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32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만복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것은 만복이 아니었습니다. 골프장 캐디였습니다. 남편분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가 왔거든요. 옥분은 그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문이 열리기 전에 의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옥분은 알았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골프장 페어웨이 한가운데서 만복이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32년을 회사에 바치고 퇴직 후 꼭 11달 만에 만복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옥분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인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수급자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 300만 원이던 연금이 166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옥분은 그 숫자를 계산기로 2번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고정 지출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여기까지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166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고 나면 식비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하루 2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6억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하루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옥분은 그 아이러니가 너무나 기막혀서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이 세상을 떠난 지 3달이 지났을 때 아들 현수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현수는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하니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옥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본인 수중에 현금이 빠듯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교육 문제라고 하니 아직 남아있던 퇴직금 중 1억 원을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옥부는 아랫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산부인과에 갔더니 자궁 근종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 예상 금액 640만 원. 옥부는 계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현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잠깐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에서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요즘 빠듯해서요. 이사하고 나서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옥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억 원을 내어준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명숙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보건소 가시면 무료 검진도 해주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문자 끝에 웃는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문자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억을 갖다 바친 어미한테 보건소 무료 검진을 알아보라고 웃는 이모티콘을 달아보내는 그 손이 옥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복의 49제가 지나기도 전에 신우이 순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빠 아파트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집안 재산인데 저도 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옥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아직 2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법적으로 확인해 보니 배우자인 자신이 단독 상속자였습니다. 순금에게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자 순금은 말투가 싹 바뀌었습니다. 언니가 평생 쪼들리게 살아봐야 정신 차리지, 두고 봅시다. 어디서 얼마나 잘 사나. 그리고 30년 가족 인연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옥부는 끊긴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옥부는 잠에서 깨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화려하고 넓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옥부는 그 광경이 조금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저 아파트가 나를 가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억짜리 집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차 한 대 때문에 재산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수술비 600만 원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가 알맹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날 이웃 복례를 불러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례는 옥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지금 사는 게 사는 거야? 집이 크면 뭐해? 그 집이 너를 잡아먹고 있잖아. 그 말이 옥분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옥분은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자취가 담긴 집을 떠난다는 것, 수십 년을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난다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먼저 차고에 내려가 제네시스를 팔았습니다. 만복이 그토록 아끼던 차였습니다. 만복의 채취가 남아있는 가죽 시트에 손을 얹었다가 조용히 손을 거두고 딜러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를 내놓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요? 옥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집이 나한테는 감옥이었거든요.
아파트는 넉 달 만에 팔렸습니다. 옥부는 그 돈으로 수술도 하고 전세 2천만 원짜리 18평 낡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수중에 현금 3억 8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이웃 주민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좋은 아파트를 두고 왜 가세요? 옥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낡은 빌라로 이사한 첫 달, 옥부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3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낼 때는 25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달라졌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고가 아파트도 없으니 매달 내는 금액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족연금 166만 원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이제는 하루 4만 원 가까이 손에 남았습니다. 옥부는 그 돈으로 정육점에 들러 소고기 한 근을 샀습니다. 아파트 살 때는 아는 사람 볼까봐 멀리 돌아서 원정마트를 다녔습니다. 제 처지가 들킬까봐 두부 한 모도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동네 시장을 걸었습니다. 두부 사고 계란 사고 고기 사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장을 봤습니다. 아들 현수에게는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것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거리를 두자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니 그냥 서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 순금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냥 그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진짜 내 편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복내가 가끔 빌라로 놀러 왔습니다. 둘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 시장에서 사온 순대를 나눠 먹었습니다. 아파트 살 때는 놀러 오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집이 너무 넓어서 오히려 남 초대하기 부담스러웠거든요. 복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부나 이 집이 훨씬 따뜻하다 진짜로. 옥분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웃음이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옥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었다. 이것이 내 노후였구나. 가진 것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가진 것에 짓눌리면 그것은 짐입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손이 가벼워집니다. 옥부는 이제 압니다. 6억짜리 아파트가 주는 자랑스러움보다 하루 4만 원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자유가 훨씬 크다는 것을. 자식이 잘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옥 같은 집에서 패딩을 껴입으며 떨지 않습니다. 그것이 옥분의 진짜 노후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드라마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